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의 기술 요약 앤드 해체. 사랑이 늘 실패하는 당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사랑도 기술이다. 프롤로그. 이 책을 읽고 나면 연애가 쉬워질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이게 무슨 종교 철학 논문이야? 맞아요. 이 책은 연애 지침서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정신적으로 멘붕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마치 10번 읽은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심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랑의 기술의 1장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 프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1장. 사랑은 기술이다. 1.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설렘, 타오르는 감정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프롬은 이와 같은 사랑의 정의를 부정합니다. 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기술은 훈련과 노력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외과 수술처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충분히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2.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식어버린다고 생각하죠.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롬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추구하는 한 지속 가능한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3.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은 일종의 기술로서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사랑을 유지하려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식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4. 설렘 사랑. 초반의 설렘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단지 튜토리얼에 불과하다고 프롬은 말합니다. 설렘은 감정적으로 뜨겁고 격렬한 단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하려면 감정이 아닌 기술적 접근과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이를 더해야 하며 설렘이 끝난 뒤에도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돌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5. 사랑을 잘하려면 기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사랑을 단순히 운명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로 본다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봅니다. 사랑은 타인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어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장에서는 사랑이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는 프롬의 주장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나 순간적인 설렘으로 여겨서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노력, 훈련,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한 일이며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습득해야 할 기술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롬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나서 끌리고 설레며 타오르다가 식어가는 그렇게 끝나는 거라 믿죠. 하지만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고 능력이며 훈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바늘을 들고 와서 너 무릎 까졌네?
꿰매볼게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죠. 미쳤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 수술이 그렇듯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수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망하는 이유.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조건 맞는 사람을 고른다. 썸 타고 고백한다. 초반엔 행복하다. 3개월에서 2년 안에 질림 시작. 불만 폭발, 버티거나 헤어짐. 몇 달 뒤 또 반복. 왜 이럴까요? 그건 우리가 사랑을 나를 만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조언을 하죠. 운동에 공부에 예뻐져 돈 모아.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딴 생각으로는 평생 개 같은 사랑만 한다. 설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엔 사랑이 식었어. 하지만 프롬은 말하죠. 사랑은 그제서야 시작된 거다. 초반의 설렘은 단지 튜토리얼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죠. 문제는 그 설렘이 끝난 후 어떻게 그 사랑을 지속하느냐입니다. 사랑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끝났구나. 내 짝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지루하고도 깊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기술의 2장은 사랑의 본질과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2장. 사랑의 본질. 이 장에서 프롬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운명처럼 다가오는 감정, 즉 설렘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의 일시적인 변화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를 부정합니다. 사랑은 일종의 능동적인 행위, 선택,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롬의 주장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책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1.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고 그저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변덕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기술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란 일정한 규칙이나 방법을 익혀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경험을 쌓으며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노력, 훈련,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2. 사랑의 4가지 기본 요소. 프롬은 사랑을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나눕니다. 존경, 이해, 책임, 배려. 이 4가지 요소는 사랑을 성숙하고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책임을 다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3. 사랑은 이타적인 행동. 프롬은 사랑을 이기적인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 또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와 성장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프롬은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여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사랑을 감정에 맡기는 것.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경험하고 그 감정이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한 사랑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감과 헌신이 함께 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고 그 사랑을 통해 자기 실현을 이루려 하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 장에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연습하고 성장해야 하는 기술이며 책임과 헌신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며 깊이 있는 이타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고독 그리고 사랑의 본질. 왜 우리는 사랑을 원할까요? 정말 이성적 매력 때문일까요? 프롬은 말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존재의 고독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깨닫습니다. 우리 반은 1년마다 바뀌고 우리 커플도 금세 남이 되고 우리 가족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나는 세상에 홀로라는 걸. 이 깊고 날카로운 분리감, 이걸 덮기 위해 인간은 술, 섹스, 정치, 일, 종교 등 온갖 것에 도취되고 몰입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이건 전부 가짜 연결일 뿐이라고. 오직 사랑만이 고독을 극복한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고독을 진짜로 극복한 유일한 방법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타적이고 이해하고 돌보는 기술. 그게 바로 프롬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한 헌신이며 자기 자신의 성숙함의 표현이다. 정리. 이 사랑을 잘하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기술이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훈련이다. 설렘은 사랑이 아니다 튜토리얼 버프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마라 좋은 사랑을 배워라.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단순한 연애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 존재의 본질, 고독, 자유, 책임, 자아실현을 논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 수작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 번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죠. 사랑할 줄 아는가? 그것이 당신의 모든 관계, 나아가 인생을 바꾼다. 사랑의 기술 3장에서는 사랑의 붕괴와 고독에 대해 다룹니다. 이 장에서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그로 인해 고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사랑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3장. 사랑의 붕괴. 1. 연애 중에도 고독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오히려 고독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프롬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랑이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할 때만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도록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없고 그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관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는 고독을 더 깊게 만듭니다. 2. 대표적인 아픈 사랑 4가지 유형. 프롬은 사랑의 붕괴를 일으키는 4가지 유형을 소개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숭배적 사랑. 이 유형은 미디어나 영화에서 본 사랑을 이상화하여 실제로는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웅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완벽하게 이상화하며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기대와 맞지 않자 금세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깨집니다. 공서적 사랑. 지배적인 사랑으로 한쪽이 상대를 지배하려 하고 상대는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는 관계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상적 사랑. 드라마나 만화 속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사람과의 연애가 감동적이고 극적인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국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투사적 사랑. 이 유형은 자기 자신의 결함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게으르거나 오만하면 상대방에게도 같은 단점을 지적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서로 상대의 단점만을 지적하며 피상적인 싸움만 하게 되며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사랑의 진짜 의미. 프롬은 아픈 사랑을 구분한 후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을 통한 능동적이고 성숙한 관계여야 합니다. 4. 싸움과 화해. 프롬은 사랑에 있어 싸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싸움과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랑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투사적 사랑에서는 진짜 문제는 쌓아두고 무의미한 싸움만 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 결국 피상적이고 본질을 다루지 않는 싸움입니다. 5. 고독과 진정한 사랑. 프롬은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사랑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극복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통해 그 고독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고독을 채우기 위해 가짜 사랑에 빠지면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6. 사랑은 상호 성숙의 과정. 프롬은 사랑을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 서로의 성숙함을 위한 노력으로 봅니다. 사랑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3장에서는 사랑의 붕괴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의 유형에 빠져 고독을 더 키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싸움과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며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프롬은 싸움도 사랑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진짜 원인에서 도망치고 엉뚱한 싸움만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4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 다룹니다. 이 장에서 프롬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은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4장. 사랑의 실천. 1. 진정한 사랑의 조건 객관성. 프롬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시각에 의해 사랑을 왜곡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이상화된 기대를 품거나 자기 자신의 요구와 감정만을 우선시하게 되죠. 프롬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 객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객관한, 즉 객관적인 분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프롬의 핵심 주장입니다. 객관한이란 주관적인 감정과 욕구를 배제하고 상대방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프롬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판단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에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자기 잘못은 줄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한입니다.
객관안을 켜려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자기 반성의 중요성.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결정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은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이해를 깊이 있게 해야만 사랑을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독서, 깊은 사색,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지혜를 쌓고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랑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능력. 프롬은 사랑을 기술로 간주하고 그 기술은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마치 운동이나 악기 연습과 같아서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 개선을 추구하면 점차 사랑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사랑의 방식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5. 사랑의 목표 이타성. 프롬은 사랑을 실천하는 목표로 이타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며 자기 성장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6. 사랑의 기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다. 프롬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술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며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입니다.